사이렌이 울리고 사람들은 벙커와 지하 대피소를 찾아 사방으로 달립니다. 수십 대의 비행기가 지구를 지키기 위해 이륙합니다. 이 모든 것은 우주 센서가 태양계에서 외계 문명 우주선을 감지했기 때문입니다. 안도의 한숨을 쉬세요. 우주선 모양이지만 소행성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역사상 처음으로 태양계에서 발견된 항성간 천체 오umu아무아입니다. 이 물체는 멀고 먼 성간 우주에서 여기까지 왔어요. 긴 모양을 하고 있으며 길이는 약 800m입니다. 그래도 에펠타워보다 더 커요. 이것은 태양계의 중심을 향해 초당 49.6km의 속도로 이동하며 계속 가속하고 있었어요. 그 속도라면 2분 안에 대서양을 건널 수 있습니다. 우리 과학자들은 잠시 그것이 외계 문명의 우주선일 수도 있다고 추측하고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보통 우주선과 인간이 만든 다른 물체들은 통신을 위해 전파를 방출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호주와 미국에서 브레이크스루 리슨 전파 망원경을 이용하여 항성간 천체로부터 신호를 수신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결과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완전한 침묵이었죠. 물론 많은 사람들은 무선 신호가 없다고 해서 우주선이 아니라는 명확한 증거가 될 수는 없다고 반박합니다. 하지만 모든 증거로 볼 때 결국 소행성이라는 결론이 났습니다. 이것은 비록 1995년 이후로 계속 우리 태양계를 여행해왔지만 과학자들은 지구에 상당히 가까이 다가온 2017년에야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1천문 단위는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입니다. 오umu아무아는 지구의 0.1 천문 단위로 접근했어요. 만약 오umu아무아가 지구에 충돌했더라면 결과는 대재앙이었을 거예요. 소행성이 가진 에너지는 속도의 제곱의 질량을 곱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의 속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두 번째 요소인 질량을 알아내야 했어요. 여기서 과학자들은 새로운 것을 발견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망원경으로 소행성을 멀리서 관찰하는 것이었습니다. 저울에 올려서 무게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떤 종류의 빛을 반사하는지를 통해 알아냅니다. 예를 들어 철은 특정한 종류의 광파를 반사하는 반면 석탄은 다른 종류의 광파를 반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과학자들은 오umu아무아가 끊임없이 번쩍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빛은 처음에는 서서히 사라지다가 거의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러다가 소행성이 다시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이건 오umu아무아가 회전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축을 중심으로 활처럼 회전하는 게 아닙니다. 소행성은 수평으로 회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행성의 앞뒤 끝이 위아래로 움직여요. 이 혼란스러운 움직임은 과학자들이 오umu아무아가 성간 우주로부터의 놀라운 힘에 의해 이곳에 온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정도 회전이라면 소행성이 산산조각이 났을 거예요. 하지만 아직 온전한 것으로 볼 때 이것이 대부분 단단한 바위와 철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오umu아무아가 지상에 충돌했더라면 도시 크기의 분화구를 만들었을 거고 폭발로 주변의 모든 것이 파괴되었을 것입니다. 충돌의 소리는 다른 대륙에서도 들렸을 거예요. 다행히도 오umu아무아는 지구를 지나 태양을 향해 계속 가속했습니다. 태양에 가장 가까이 위치했을 때 소행성은 최고 속도인 초속 87.7km에 도달했습니다. 그 속도라면 7분 만에 지구를 일주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태양의 중력 때문에 소행성은 그렇게 빠른 속도를 낼 수 없었습니다. 보통 해성은 로켓 효과 때문에 훨씬 더 빨리 가속할 수 있습니다. 태양은 해성을 뜨겁게 달구고 해성의 가벼운 원소들은 증발하기 시작합니다. 원소들이 한 방향으로 증발하면서 해성을 반대쪽으로 밀어냅니다. 로켓처럼요. 그리고 이러한 요소 때문에 우리는 해성의 길고 밝은 꼬리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umu아무아는 꼬리가 없어요. 따라서 이 속도는 원래 처음 생겨났을 때부터 갖고 있던 속도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umu아무아가 꼬리가 있었다고 추측합니다. 태양계에 들어왔을 때 거대한 질소 얼음층이 있었습니다. 몇 년에 걸쳐 이 얼음은 녹아서 증발했어요. 이것이 소행성을 가속시켰고 소행성의 뒤쪽에 거대한 꼬리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소행성 전체 무게의 95%에 해당하는 얼음이 바닥났고 몇 년 후 우리가 발견한 이 기다랗고 좁은 잔해만 남았다는 거죠. 하지만 과학자들은 이 이론을 확인할 수도 부인할 수도 없습니다. 자, 오umu아무아는 약 0.25 천문단이 떨어진 곳까지 태양에 접근했습니다. 이것은 태양에 가장 가까이 있는 행성인 수성의 궤도보다 더 가깝습니다. 그 후 소행성은 태양의 중력 함정에 휘말렸어요. 그것은 주변에 갈고리를 만들고 새총으로 쏜 것처럼 날아갔습니다. 현재 페가수스 자리 방향으로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오umu아무아가 다른 항성계 어딘가에 있는 외계 행성과 어떤 거대한 물체의 큰 충돌로 인해 태어났다고 믿고 있습니다. 폭발의 결과로 거대하고 길쭉한 파편이 우주로 분출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계속해서 미친 듯이 회전하고 있다는 거죠. 이 극적인 사건은 초신성 폭발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폭발은 별이 노화되었을 때 일어납니다. 내부의 연료가 떨어져 잠시 동안 수축합니다. 그러고 나서 펑! 강력하고 밝은 폭발은 몇 광년에 걸쳐 관찰됩니다. 초신성의 폭발파가 일부 외계 행성을 산산조각 냈을 수도 있어요. 그 조각 중 하나가 오umu아무아입니다. 아니면 새로운 별의 탄생에서 이 소행성이 우리에게 온 것인지도 모르죠. 먼저 성운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거웠고 공통 무게 중심 주변이 축소되었습니다. 성운의 중심액이 너무 압축되어 폭발했고 소행성들과 우주의 잔해들이 사방으로 퍼졌습니다. 과학자들은 우주 탐사선을 오umu아무아 표면에 보내는 것을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성간 천체를 연구하고 소행성을 다른 세계로 가는 택시처럼 이용할 수 있을 겁니다. 기존의 기술과 로켓 엔진으로는 다른 별들로 비행하는데 엄청난 시간과 연료가 필요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처럼 소행성을 타고 갈 수 있다면 그 문제가 해결될 거예요. 한 가지 방법은 돛이 달린 탐사선을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통적인 로켓 엔진 대신에 탐사선은 태양풍이나 강력한 레이저에 의해 추진될 겁니다. 이 컨셉은 무게가 바늘보다 가벼운 1000개 정도의 탐사선을 발사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각각은 권투링만한 태양 돛의 케이블로 연결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 다음 지상에서 레이저가 광선을 돛에 집중시키면 탐사선 군단은 빛의 속도의 20%까지 가속할 수 있게 합니다. 그것은 소행성이 태양계를 떠날 때 이를 따라잡는 데 필요한 속도입니다. 과학자들은 기존의 우주선으로 목성 주변의 중력 기동을 이용하여 그 속도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도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umu아무아를 따라잡기에는 너무 늦어버렸어요. 현재 오umu아무아는 태양계의 가장자리를 향해 가고 있고 곧 영원히 떠나게 될 것입니다. 오umu아무아는 우리가 관찰하고 연구할 수 있었던 태양계를 방문한 최초의 물체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손님은 전에도 있었습니다. 약 7만 년 전 운석이 아니라 쌍성계인 슐츠의 별이 우리를 방문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르트 성운에 접근했어요. 오르트 성운은 우리 태양계의 가장자리에 있는 소행성, 우주 잔해, 그리고 얼음 덩어리로 이루어진 벽입니다. 이 별의 중력장은 이 잔해들을 가두어 태양을 향해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당시 지구 표면의 운석이 자주 충돌한 이유였을 거예요. 이 별의 중력장은 태양계 행성들의 궤도를 조금 뒤흔들었습니다. 만약 이 별이 태양을 향해 계속 갔다면 태양계의 행성들은 하나씩 파괴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태양이 이 적색 외성과 충돌하고 이어서 엄청난 폭발로 끝났을 거예요. 다행히도 그 별은 우리 세계의 경계를 살짝 건드리고 다른 방향으로 여행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주 공간에서 올 새로운 손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글리제 710입니다. 현재 시속 51,500km의 속도로 태양계를 향해 이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켓보다 2배나 빠른 속도예요. 글리제가 오르트 성운에 접근하면 소행성들을 지구 방향으로 던지기 시작할 겁니다. 목성과 같은 가스 거성들이 대부분의 운석들을 가로막을 것입니다. 하지만 매일 다양한 크기와 모양의 170여 개의 운석이 지구로 떨어질 거예요. 그건 지금 지구에 떨어지는 것보다 10배나 더 많은 수입니다. 하지만 글리제 710의 출현은 적어도 120만 년 동안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심하고 인간이 만든 최초의 항성간 천체인 보이저 우주 탐사선을 살펴봅시다. 이 두 대의 탐사선은 44년 전에 발사되었고 지금도 운행 중입니다. 보이저 1호는 태양풍이 멈추는 우리 세계의 경계인 태양권을 건넌 역사상 최초의 우주 탐사선입니다. 그래서 이 탐사선은 항성간이라는 타이틀을 갖게 됐죠. 아마도 수년 후 보이저 1호는 또 다른 항성계에 진입하여 그곳에 살고 있는 우리 같은 문명과 인사를 나눌지도 몰라요. 이를 위해 두 보이저 모두 다른 문명을 위한 메시지를 담은 골든 디스크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여기엔 지구 풍경 슬라이드, 인간 언어의 녹음, 우리의 DNA를 비롯해 많은 것들이 담겨 있어요.